자,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네. 저번에 방송 끝나고 법보다 주먹요. 예. 이번 주에 3대 궤변을 제가 들었어요. 한 주 동안에. 네네. 첫째가 이제 이재명이가 저번 주 방송 끝나고 네. 장애 집회했잖아요. 네네. 이때 뭐라고 궤변을 했냐면 정부가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어렵게 정부가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니 야당이 뭐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보통 야당이 우리 정부 발목 잡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말한 궤변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궤변이 조금 전에 박사님도 한 조국이 네. 조국이 뭐라 했냐면 이게 조민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없다. 이것도 이게 정말 궤변 중의 궤변이죠. 아니 조민이가 부정하게 붙으면 한 명이 떨어진 거지. 예. 그게 떨어진 사람이 없다는 게 어제 대구 콘서트에서 예. 그게 두 번째 궤변이고 바로 이제 세 번째 궤변이 김남국과 관련해서 안민석이가 한 궤변입니다. 김남국 관련해서 안민석이 뭐라 했냐. 예. 김남국은 이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이 김남국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친구다. 이게 저는 진짜 개배나 봐요. 지금 이게 김남국이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게 거짓말 못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김남국은 이게 이제까지 전부 이게 거짓말로 다 이게 국민을 사기치가 속인 거고요. 지금 이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네. 숨어서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까? 또는 수사기관이 부르면 뭐라고 대답할까? 또는 이제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떠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이번 주에 3대 개변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요. 김남국이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오늘 어제 보니까 더 탐사 있잖아요. 네. 기획 보도하는. 네. 더 탐사가 아니고 그건 이게 유튜브고요. 예. 이게 기자들 왜 계속 이게 뻗치게라 합니까? 예. 이래가지고 예. 사진이 하나 찍힌 게 있더라고 김남국이. 네네. 그 안산에 네. 지구당에서 이게 창문 속으로 잠바 입고 걸어가는 거 사진 하나 게 찍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는 비썸이나 업비트, 카카오 네. 이런 이제 거래소 압수수색하고요. 네. 아직은 이제 김남국에 대해서 직접 압수수색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주위부터 싹 그런 얘기는 확인한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이게 한번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김남국의 핸드폰, 그다음에 컴퓨터, 네. 그다음에 차량 있잖아요. 네. 차량 일지 블랙박스나 이런 이제 또는 이제 주거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이게 사무실까지 의원회관까지 빨리 이게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계속 어제도 제가 TV조선 나가서 네.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이제 검찰도 그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의 상당성을 입증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직 김남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수사팀은 많이 보강이 돼가지고 거의 네. 남부지검의 모든 금융, 네. 그다음에 특수수사 인력이 총동원됐습니다. 네네. 근데 워낙 이제 거래가 오래 전부터 했잖아요. 워낙에 코인 거래가 방대하고요. 수사가 이제 김남국이가 거래하는 게 코인 매도 40안 종 아닙니까? 이걸 이게 일단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네네. 아마 이제 기초 분석이 끝나면 곧 아마 제가 보기에 반성과 성찰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고 곧 이게 소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곧 나타나지 않겠는가. 안민석이가 그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김남국 수사 관련으로는 더 이상 지금 예. 보니까 이제 안민석이가 또 인터뷰하면서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심정을 알겠다. 이러면서 이게 정말 이게 대선 자금 억울하다 이렇게 김남국이 말하는데 네네.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김남국이가 노무현이나 이제 박원순의 길은 안 갈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바로 그냥 한가위 가보면요. 네. 나 이게 뛰어내리겠다고 경찰 부른 사람 중에 뛰어내서 한 명도 없어요. 1년에 몇십 명 있어도 자기가 이게 죽고 싶다. 극단 선택 하고 싶다 이런 사람 이게 절대 안 합니다. 하는 사람 바로 해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이가 죽고 싶다
극단적인 사람 심정 알겠다 이렇게 떠드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 뭐 스스로 자살할 애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네. 아마 그렇게 다 두고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가진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압수수색도 강조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빨리 이제 세비 월급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중단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김남국이가 과거에 자기가 주장한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한번 빠지면 10%씩 깎아야 된다고. 자기가 주장한 거예요. 그런 주장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이죠. 김남국의 적은 과거의 김남국이다. 자기가 세비 삭감을 무단 결건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게 11째 잠수 탔잖아요. 예. 저는 빨리 이게 세비도 지금 꼬박꼬박 타가거든요. 그 동안에 또 코인 할 거 아닙니까? 10%씩 깎으면 10일 지났으니까 이제 하나도 안 남았네. 그러니까 예. 빨리 이게 세비를 저는 이제 중단해라 지급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주장하면 네. 빨리 이게 제명을 시켜줘야 돼요. 제명을. 왜냐하면 이게 윤리특위의 제명이 김영사 YS 이후에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네. 저는 김남국이는 이제 자기 있기 때문에 세비도 지급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윤리위에서 제명하고 네. 그다음에 검찰은 압수수색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지금 김남국이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를 테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세 가지 해법이 김남국이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 같으네요. 우선 세비 중단해서 돈 걱정 못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국회의원 제명해 갖고서 이제 더 이상 국회 안 나가도 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수사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새끼 밥을 국가에서 따박따박 먹여주면 건강 다시 되찾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빨리 이제 남국이가 사는 길이네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그걸 계속 방송마다 주장하고 있고요. 네. 정말 저는 헌정사상 이게 초유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배지가요. 수사 받는 상황에서 이게 잠수 타버린 거 있잖아요. 잠수한 거. 이게 제가 보기에 헌정사상 아마 초유입니다. 초유. 알겠어요. 예. 자, 그건 그렇고 김남국이의 코인 비리를 폭로한 변창호라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위정현이라는 분도 있죠. 한국게임학회장. 이 자꾸 살해 위협을 받는데요. 이 거의 인격살인 수준이고 또 가족들을 협박하고 이러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아마 저는 이제 두 군데가 의심이 가는 게요. 네. 하나는 이제 이재명이하고 이제 김남국을 지지하는 개딸이나 이런 데 극렬 지지층 있잖아요. 이쪽에서 협박이나 살해, 네. 가족 뭐 손을 잘라놨겠다, 사지를 절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 뭐예요? 협박이 예.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코인 어깨. 지금 김남국이 때문에 코인 어깨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폭락한 코인도 많고 네. 지금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또 금액을 투자했던 피해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런데 코인 업계나 코인 투자로 피해 본 세력 이쪽도 이게 협박했을 수가 있어요. 피해를 봤으면 김남국이 때문에 피해를 받고 이재명이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김남국이 이재명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경우든 예.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 네, 하태경 의원도 그걸 주장했고요. 저도 이제 봅니다. 이런 데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공익 신고자예요. 사회 예.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게 이제 문자나 SNS에서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본인 예컨대 변창호 씨나 또는 위정현 씨가 직접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은 경찰은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직권으로 할 수 있죠. 원래 직권으로 할 하는 수 거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신변 보호 요청할 수도 있지만 직권으로도 저는 빨리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놓고 SNS에서 공개적으로 막 살해 협박까지 하는데 이걸 빤히 보면서도 본인 수사 의뢰가 없어서 수사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직무유기죠. 예. 이거는 이제 원래 직권으로 다 보호하는 겁니다. 음, 그거는 관계 없어요. 신청하고. 알겠습니다. 네. 자, 김남국 얘기는 이 정도 할까요? 예. 자, 윤관석이하고 이성만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래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이제 제출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누구죠? 강내구? 강내구. 그자는 이미 구속이 됐고요. 예. 자, 이런 상태인데
이 돈봉투 사건 이게 이제 이 코인 사건보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데 김남국 코인 사건은 그것대로 정말 심각한 문제고 돈봉투 사건은 그것대로 또 심각한 사건이라서 이게 어느 하나를 덮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덮이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뭐 강내구가 이제 그 공소가 제기된 거죠. 네. 강내구가요. 네네. 현재 그 정당법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이게 청탁받고 돈 받은 게 있어요. 네. 300만 원 뇌물. 이렇게 세 가지로 공소가 제기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현역 의원 2명에 대해서 네. 바로 이제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돼 있는 네. 이런 데 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6월 임시국회 처음 아마 10며칠 12일쯤 될지 네. 아마 이제 그 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구속 사유를 이제 그 설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표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네. 2명이 지금 이제 이번 국회 보니까 6건이 왔어요. 6건이 왔는데 4건은 구속 통과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정순, 이상직, 그다음에 예. 정찬민, 하영재. 하영재는 이제 법원과 기각됐잖아요. 이렇게 4명이 통과됐고, 네. 그다음에 2명이 기각이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재명하고 노웅래입니다. 2명은.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윤관석과 그다음에 이승만이 왔을 때 네. 영장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지금 관심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법조인들 한 10여 명 물어봤는데 네. 좀 이게 팽팽합니다. 세 가지가 팽팽해요. 어허. 왜냐면 이게 돈봉투 뿌리 뽑아야 되니까 발부된다는 게 한 3분의 1. 그다음에 설마 이게 받은 사람이 2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발부되겠나? 좀 이게 자기들도 다 받았는데 이러고 이게 부결된다는 게 3분의 1. 그다음에 중요한 게 나머지 3분의 1은 윤관석이는 6천만 원 뿌리서니 발부가 되고 이승만에게 1천만 원이니까 한 명만 발부될 거다. 이게 팽팽하게 3분의 1씩이에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만약에요. 예. 뭐 둘 다 이게 기각이 되거나 발부가 안 됐다. 어허. 이렇게 되면 아마 이게 국민들의 분노가요. 진짜 이게 폭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돈봉투를 이렇게 뿌렸는데 전부 이게 둘 다 부결돼 버렸다. 이러면 이게 진짜 불체포 특권 방탄국회 없애라. 이런 이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래요. 일단 윤관석이 이성만이부터 처리를 하고 돈봉투 받았다고 특정된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검찰에서 이제 그 20개 돈봉투가 다 뿌려졌다. 까지 이제 어제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놈이 2개 가져가고 3개 가져간 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하.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뻔히 누구한테 줬는지 그 송영길이 아마 저는 송영길이 그때 외통위원장 아닙니까? 네. 뻔히 알 거라고. 근데 어떻게 내가 2개를 가져간다? 이거는 이게 쉽진 않을 겁니다. 600만 원. 그렇다면 이게 저는 20개가 다 뿌려졌으니 최악의 2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네. 돈복도를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게 상당 부분이 여러 루트로 예를 들어 이제 강내구가 안다고 자백한 것도 한 6, 7명 돼요. 강내구 자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녹취록이 나오는 것도 있고 네. 또 이게 여러 루트로 이정건이가 협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상당 부분은 검찰이 특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100%는 아닐지 몰라도 네. 10여 명 이상은 특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 이번에 윤관석이 그 영장 청구를 하기 전에 일단 불러서 조사 한번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깡통폰을 그 냈다 그러던데 그 송영길이랑 수법이 똑같아요? 지금 이게 앞으로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 전부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방어권이라고. 어허. 송영길이도 이제 이렇게 내고 강내구도 그렇고 음. 전부 이게 뭐 윤관석, 이승만 전부 이게 깡통폰이에요. 근데 그 깡통폰도 옛날부터 쓰던 깡통폰이 아니고 이승만이도 이게 그 한 달 전에 핸드폰 바꾸고 그러니까 갖다 버리고 새로 새로 쓴 것도 깡통폰 내고 그다음에 송영길이도 옛날 쓰던 거 파리에서 버리고 한국에 가 새로 개통한 게 있잖아요. 이걸 이게 다시 며칠 그것도 아끼려고 그걸 이게 깡통폰으로 아하. 초기화 시기에서 제출했는데 이걸 자기들에게 그 방어권이라고 우기는 거 이거는 옛날에 그 유시민이라고 있잖아요. 유시민이가 이제 조국이하고 정경심이 왜 동양대 컴퓨터 빼낸 거 있잖아. 이게 바로 증거 인멸이 아니고 보존이다. 이런 게 궤변했잖아요. 네. 이 똑같은 궤변입니다. 이거는 이게 초기화 시기고
핸드폰에 그 모든 자료를 없애는 거 있죠.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증거 인멸입니다. 방어권이나 증거 보존이 아니다. 이걸 이게 제가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구속영장 심사할 때 그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더군요. 아, 그럼요. 구속 사유관데 이거 도주 의뢰하고 증거 인멸인데, 근데 뭐 당대표까지 해가지고 파리에서 돌아왔는데 내가 도주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되잖아. 네. 근데 핸드폰을 초기화시켜버리고 버렸으니까 증거인멸로 오히려 이게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 불리하게 작용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 받았다고 특정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부를까요? 아니면 송영길이를 먼저 부를까요? 뭐 원래는 이제 저는 계속 3단계 송영길부터 좀 조사를 하고, 왜냐면 이게 다 불러가 송영길 하는 그 정도 거물은 아니거든요, 송영길이가. 원래 이게 좀 이게 우리가 음악 프로 가도요. 예. 제일 마지막에는 조용필이나 나훈아나 유명한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도 제일 고위급이 마지막에 받는데 송영길이는 이게 전 대표인데다가 지금 배지도 아니잖아요. 뭐 이게 특별한 대우할 필요가 없죠. 저는 송영길부터 한 부른 다음에 현역들 쫙 부르는 이 순서가 맞지 않나.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검찰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네. 이정근 노트가 이제 진짜 그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공정분해시키는 데스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실명을 시사전리 28명, 국회 28명 실명을 이게 이제 다 깐 거죠. 네. 시사저널이요. 이정근 씨가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 네. 자기가 아는 모든 로비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게 다 구술해 가지고 그 지인이 아마 제가 보기엔 남편하고 여러 지인이 적은 것 같아. 네. 그 남편이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그걸 이게 정리해난 5장짜리 노트입니다. 이게 그 이정근 노트가 어떤 사람은 이게 그 신빙성이 좀 약한 거 아니냐. 뭐 CD가 100억짜리가 30장이 노니까 이게 그 황당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일관되게 이 노트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이번에 검찰에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이게 검토해서 수사의 착수 여부를 판단하겠다. 수사 착수하겠다. 이렇게 검찰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 노트가 있어요. 이게 저는 왜 그러면 신빙성이 있느냐. 네.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대면 네. 첫째는 이제 이정근 씨가요. 이분이 많은 걸 아는 분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원해지만 사무부총장을 했고, 그럼요. 그다음에 대선 때 총무본부의 부본부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공천받아 4번 출마한 상당히 그 깊숙하게 자금을 많이 만진 분이기 때문에 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박우식 씨하고 한 10억 이상 받았잖아요. 박우식 씨도 엄청나게 로비를 많이 한 분입니다. 진짜 마당발이에요. 박우식 씨가. 근데 이 박우식 씨한테 들은 이야기, 네. 그다음에 이 박우식의 녹취록, 네. 그다음에 이정근 지가 원래 경험한 거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노트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우식이한테 들은 것도 많을 거야 친할 때는. 이걸 모든 걸 종합해서 만들었는데, 네. 자 첫째 이유는 구속되기 직전에 소설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정근 씨가 자기에게 구속되기 전날 소설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게 내가 아는 모든 로비를 정리해남으로써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고 생각해요. 이정근 씨는 당에서 나를 안 도와줬다 생각해요. 이재명이 방어하듯이 나를 방어했으면 내가 구속되냐? 엄청나게 당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당의 경고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로비. 이걸 적은 거예요. 이게 신빙성이 있죠. 소설 쓸 이유가 없잖아. 이게 첫째 이유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요. CD입니다. 네. 이게 CD? 100억짜리 그 CD 있잖아요. 예, 예. 양도성 예금 정서. 거기에 번호가 다 있어요. 이게 조작된 거면 우리 옛날에 가짜 CD도 많이 했거든요. 주가 조작범들. 예. 근데 이거는 진짜 CD입니다. 박우식 씨가 옛날에 그 우병우 수사할 때 보니까 기록에 세 군데 옛날에 1,700억 정도를 대출받을 정도로 네. 몇 조짜리 사업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도서 예금 정서 3천억 정도는 충분히 사업상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CD를 구체적으로 번호까지 다 공개하고 이걸 이원욱이라고 있잖아. 이원욱. 어떻게 보면 반 이재명 계잖아. 그래요. 근데 소설 쓰려면 친 이재명으로 하겠지. 근데 반 이재명인데 이원욱이가 바꿔주니까 언급했지 않겠어요? 이걸 이렇게 실명으로 CD 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찰이 CD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두 번째고요. 음흠. 그다음에 세 번째 근거가 있는 게 노웅래 건이 터지기 한참 전에. 노웅래 건이 터진 거는 작년 12월 달 한참 전에 이미 9월 달이거든요. 이게. 네. 한참 전에 노웅래 비리를 정확하게 다 써놨더라고 노트에. 뭐냐면 이게 박우식 씨 부인 조모 씨가 수행기사 정모하고 만나서 뭐 때문에 얼마 5천 줬다가 이게 문제니까 돌려주고 이걸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이게 몇 달 뒤에 노웅래 수사 터진 거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노웅래 건 하나만 보면 정확하게 수사하고 일치합니다. 아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네 번째로 보면 서른, 그다음에 7인회 중에 김영진, 네. 그다음에 노무현대 고용진 뭐 5천만 원씩 준 거 이런 것도 이게 육하원칙에 따라 상당히 정확합니다. 지금 이게 펄쩍펄쩍 당사를 띄고 있는데 네. 이게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이정근 노트가 옛날에 박범계 장관이 그랬거든. 이게 진짜 심각하다. 이게 한동훈 윤석열 대도 알고 있다. 앞으로 이게 이정근 노트가 우리 당을 우리게 더 심각하게 위기로 몰고 간다. 박범계가 예언했거든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래요. 지금 그 당사자들이 펄쩍펄쩍 뛴다고 그러셨는데 네. 이것들이 펄쩍펄쩍 뛰는 대상이 이정근이가 아니고 이걸 보도하는 언론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니까 이정근이 말은 맞긴 맞는데 근데 이거는 보도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가. 아니 펄쩍펄쩍 뛰려면 이정근이를 향해서 뛰어야 되거든 우선. 그러니까 그 이상한 자들이네.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이게 만든 노트잖아요. 네. 근데 이정근이 더 괴롭히다가 진짜 불면 골치 아프죠. 이정근이가 많은 걸 안다니까요. 그다음에 그 박우식 씨 있잖아요. 예. 이분도 이게 그 요즘 이게 본인이 억울한 게 많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게 적극 소명한데요. 네. 옛날에 노웅래가 정과 16범의 말을 믿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엄청나게 붕괴했는가 봐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송국권 있잖아요. 혼수라는 어허. 여기 예. 출연하잖아요. 어. 박우식 씨가 이게 연락도 뭐 됐는지 취재도 좀 해봤는가 봐요. 아하. 예. 송국권 선배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박우식 씨도 상당히 억울해하면서 모든 게 진실, 팩트로 간다. 아하.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고 옛날에 박우식 씨가 서초 당원들 만났어도 다 이게 그 녹음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그 박우식이라는 사람은 뭐 특별히 종북 주사파들하고만 뭐 관계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냥 두루두루. 예, 사업을 하죠. 부산 자원 폐기물 처리 업체거든요. 근데 그 아주 게 손이 큰가 봐요. 이정건 씨한테도 10매덕 줬지만 옛날에 그 노무현의 그 멘토 송기인 신부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1억 준 게 있고요. 상당히 그 돈 씀씀이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 그래 이정건이한테 10억 주면 박우식 씨가 이정건만 로비하느냐.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박우식 씨가 훨씬 더 발이 넓은데 이정건한테 그 정도 주면 다른 데 로비 더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래서는 그런 게도 오고 그다음에 류영진이라고 있거든. 초대 식품 그 식약처장. 시각처장. 그게 그 사람이 이게 문재인의 부산 인맥 관련 거 맞잖아요. 문재인의 무슨 저 돈 금고직이라고 하는 소문도 있던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박우식 씨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부산 자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류영진하고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정근 노트에 보면요. 류영진 편이 한 편이 있어요. 뭐 이재명 편. 이렇게 있잖아요. 문재인 편. 그래요. 그다음에 그 문재인가 재수 두 번째 대통령 재수에 거기에 보면 류영진 편이 있다니까요. 아하. 류영진. 이게 전부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정근 노트에 나와 있는 실명을 이제 시사저널이 공개를 해버렸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냥 뭐 누구가 돈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누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펄쩍펄쩍 뛰는데 그 검찰은 그 이정근 노트에 나오는 사람들과 그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들 정말 그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도륙을 당한다 그래야 되나? 그 공중분해돼야 된다 그래요. 이거 완전히 이게 지금 터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제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 봐요. 내사가.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보십시오. 네. 박우식 씨가 지금 이게 불구속 상태입니다. 박우식 씨가 불구속 상태. 그래요. 그만큼 이게 자료를 검찰에 많이 주고 협조하니까 불구속해 주겠지. 아하, 그러네. 그러면 이게 영장 취조, 돈 준 게 10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정근이가 지금 4년 받아서 감옥 살고 있으면 예. 10억을 준 박우식도 그 정도는 어쨌든 같이 지금 그 구속이 돼야 되는데. 구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불구속 상태고. 나와 있다. 그다음에 이정근 씨 있잖아요. 네.
구형은 3년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지. 검찰에서. 검찰이 볼 때는 이게 두 분 다 상당히 고마운 분이에요. 아하. 고맙죠. 수사 협조해주니. 음. 따라서 저는 이게 박우 씨가 불구속이고 그다음에 이정근도 구형량에 비해서 형이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구형은 3년이니. 그 그 말은 이게 판사가 수사 협조한 거예요. 판사가 종북 주사파 판사였어요? 뭐 원래 정상적인 형이 그런 거예요. 검사가 음. 아마 이게 이정근이가 너무 술술술 불어주고 협조해 주니까 네. 좀 이게 구형을 통상보다 작게 했다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이정근 노트로 이제 국면이 또 바뀌었어요. 네. 이게 그 송영길 돈봉투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송영길 돈봉투도 이정근 노트에서 나온 거긴 해요. 녹취록에서 나온 거긴 한데 이정근 노트는 그보다 훨씬 더 인화성이 높은 다른 사안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또 몰라요. 그럼요. 예. 지금 이게 뭐 이정근 노트가 실명이 제가 28명이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두 편이 있거든요. 어허. 문재인 편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재수에 또 있잖아요. 이거는 네. 그다음에 이거 노무현 때부터 이재명까지요. 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책으로 치면 이게 30편짜리 책 중에 송영길이 놓고 한 편. 그게 n분의 1이죠. 네. 한 28분의 1. 네. 그거밖에 안 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폭발성이 크다 보면 돼요. 예. 예.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뻔뻔한 것들 이것도 다뤄야 되겠네.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 예. 돕겠다고 쓱 접근해가지고 몰래 약정서까지 써 받아놓고 네. 그리고 돈 챙기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이게 성공보수는 원래 지금 불법으로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예. 변호사는 이제 그 형사는 불법이고 네. 민사는 이제 그 받을 수는 있어요. 예. 민사는 어허. 이게 민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시민단체가 받기로 한 거 하고 이제 이거 그다음에 로펌에서 이제 받기로 한 거 두 가지인데요. 저는 시민단체 이거는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요. 시민단체가 이제 그 돈을 20%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라고 있어요. 예. 이 단체가 이게 보상금 받으면 우리 20% 줘. 이렇게 약정이 돼 있는 거죠. 네.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어허. 사건 해결해주고 이게 20% 달라? 이거는 이게 저는 무효가 되거나 변호사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아하. 시민단체 있잖아. 이 좌파들이 이런 걸 잘하거든요. 우리가 대신 데모도 해주고 우리가 이게 투쟁해주니까 20% 우리 줘. 이게 변호사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불법일 가능성이 많다. 네. 20% 이래 보이고. 근데 이 변호사 로펌도 문제가 저는 있다 봐요. 네. 이 로펌이 이제 그 재판을 13년 재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피해자들이 살아 계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받으면 10%를 우리 주라.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재판 도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유족들은 전혀 그걸 모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유족들에게 내용도 모르잖아.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뭐 하나 설명이나 내용 증명 계약서도 없이 갑자기 10% 내놔라. 이러니까 이게 유족들이 좀 당황해서 이래 노는데 이 로펌이 누구냐? 이건 이게 워낙에 그럼 이게 왜 로펌이 문제되냐면 자기들은 제3자 변제 방안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반대하고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받은 사람한테 성공보수를 띠가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받지 마, 받지 이게 마.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받으면 10% 줘. 자기들이 받아가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걸 반대한다고 제3자 변제반 로펌이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나라에서 이게 이래 준 거지 저거가 이기가지고 저거가 자네가 받은 게 아니고 저거는 지금도 안 받겠다. 그렇지. 받지 마라 반대하잖아. 예. 근데 성공보수 10% 달라면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자기들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인데요. 이 로펌의 이 로펌이 해마루입니다. 그 해. 유명한 안산에 어. 해마루. 해마루. 그게 원래는 천정배. 참. 그다음에 전해철이 있잖아요. 본사가 안산에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이가 그 변호사로서 유명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그다음에 천정배, 그다음에 전해철 이런 자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로펌이에요. 해마루가. 근데 지금 공동대표 이번에 받은 사람이 뭐라고 나오잖아. 이 사람이 장완익입니다. 이름을 이게 나쁜 사람 까야 돼요. 장모 변호사라고 계속 조선일보나 이게 사설 놓잖아요. 예. 장완익 변호사가 아하. 연수는 이제 그 19기입니다. 사법연수 19기니까 나이가 좀 많네. 61살이에요. 서울대 인문학과만 놓았을 거예요. 이분이
뭐 세월호 참사 그 있잖아 그때 가습기 그 사회적 참사 사참이 예, 예. 거기 위원장 아닙니까? 음흠. 그러면서 이분이 공익 활동 많이 했다고 제2의 변호사 공익 대상까지 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 좌파에서는 유명합니다. 민변. 야, 이것들 장관급이 장관익. 그러니까 이것들 그 겉으로 그 좋은 짓 한다 그러면서 명분 다 챙기고 뒤로는 이런 식으로까지 해갖고서 제가 보기에 이거 10%는 저는 불법이라고 보는 게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해야 성공보수인데 자기들은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일본 신일본 못했잖아.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책으로 보상을 준 거죠. 자기들 능력으로는 이게 아직 현금화를 못 시켜 자기들이 받아준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무 행위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 오히려 반대했고. 그래서는 이 10%를 달라는 게 이런 불법이라겠죠. 부도덕을 떠나서. 예. 근데 우리 댓글창에는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이게 좀 심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재판 이기가 현금화 시기가 집행까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 받아 일본에 줬으면 뭐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부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것들은 끝까지 반대했고 방해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받아가지 말아 하잖아. 근데 성공보수를 달라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돈은 받지 말라는데 10%는 주라.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저는 좌파들의 위선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에이 참. 이 좋은 날 아침에 이런 지저분한 것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니 참.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법보다 주먹이라고 하는 게 그런 코너라서. 자, 다음에 서훈이 박지원이 얘기할까요? 예, 참 이것들도 정말. 여도 이게 이름을 좀 까야 될 것 같아요. 예. 나쁜 사람들은 이름을 다 까는 게 원칙으로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서훈이하고 박지원이가 어차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지금 기소대가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경찰에서 네.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죠. 국정원에 뭐냐면 이제 국정원 산하기관 중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줄임에게 전략연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대치동에 있는 있죠. 그거죠. 예. 예. 거기에 서훈이하고 이제 박지원이가 직권남용으로 그 불법 취업을 시키는데 네. 먼저 서훈이는요. 예. 일단 이게 규정을 바꿉니다. 국정원 그 전략연 규정부터 원래 규정에는요. 예. 국정원 출신이거나 그와 동급의 공직 경력이 있는 사람을 행정실장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걸 바꿔가지고 민간인 출신도 되게 공무원 출신이 원래 되는데 민간인까지 이게 되게 인사 규정을 바꿔버려요. 서훈이가. 그러니까 그 위인설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그 행정실장이 원래 실무 책임자거든요. 예. 거기에 한 번도 공무원 안 한 문재인의 캠프 출신 있잖아. 네. 이자를 이게 임명을 하는데 행정실장에 네. 나중에 부원장까지 시키거든요. 아하. 이자가 이게 조문환. 나쁜 놈들에게 이름을 까야 돼. 조문환. 이게 서훈이가 불법 취업 시킨. 그거 술판 버려 갖고서 그 결국 그만두게 됐던 그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문아이가 예. 가자 말자 예. 604호를 개조하는 거예요. 그 인테리어 다시 다 하고 604호. 거기 바로 꾸민 거 술집 룸살롱으로. 그러고 침대도 갖다 놓고 완전히 바로 침대를 막 개조해가지고 술집에 여자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예. 그게 다 찍혔잖아 사진이. 그래서 그게 그 자체가 10억 정도 횡령으로 예. 이게 이자가 이게 어차피 수사받고 있어요. 조문아이가. 근데 이걸 임명한 게 서훈입니다. 그 서훈이가 룸살롱으로 바꾼 거야. 그 지똘만이 시켜서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조문환이가 그렇게 해놓고 룸살롱처럼 꾸민데 서훈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유, 서훈이가 이게 안 갈 리가 있습니까? 자기가 규정까지 바꿔가 행정실장 시키고 하면 밤에 저는 서훈이 아지트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거기 안 갈래. 조문아이가 자기 규정까지 바꿔가. 감히 조문환이가 그거를 지가 쓰려고 했겠어요. 지가 쓰면 이게 위에 국정원에서 벌써 문제 삼았겠지요. 예. 604호를 완전히 바꿔놨는데 국정원에 저는 서훈이나 핵심들이 아지트로 쓰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이게 묵인된 거죠.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국정원이 바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문아이가 간이 배 밖에 넣어도 지가 쓰려고 어떻게 꾸밉니까? 위에 사람이 쓰니까
이 생각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604호 개조된 604호로 뭐 외부인이 들락거리는 것이 CCTV에 찍히기도 하고 예,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조문환이는 물러났어요. 예. 근데 그 조문환이를 부정 채용시킨 게 서훈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행정실장 그래서 부원장까지 서훈이가 지금 수사받고 있고. 수사받고 있고. 예. 그다음에 박지원이도 그 뭐 서훈이보다 더 합니다. 네. 박지원이 있잖아요. 네. 이놈에게 또 요즘 뭐 어디 뭐 출마한다고 지금 계속 그러잖아. 목포인지 뭐 진도인지 어딘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출마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이게 핑계를 대도 진짜 유분수지 윤석열 때문에 자기 현실 정치로 어허. 끌리더란다고 괴변한 게 박지원이 아닙니까? 예. 야, 이자가 안보전략연구의 그 수석 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책임 연구위원이 있잖아. 연구. 이게 규정에는 박사급. 그렇죠. 수석 연구위원은 1, 2급입니다. 거기 당연히 박사학위가 있고 그 해당 분야의 연구 논문이나 연구 실적이 우수한 사람. 네. 이게 채용 기준 아닙니까? 채용 기준이. 네. 근데 자기가 이게 목포에 국회의원 할 때 데리고 있던 목포시의원 똘만이 있잖아. 아무 학위는 학산에 있을 그때. 근데 박사학위가 전혀 없고 네. 연구 실적도 전혀 없는 목포시의원. 이자를 이게 수석 연구위원에 앉힌 거죠. 어허. 이게 강성휘. 나쁜 놈의 이름을 가야 돼. 강성 이룰 성자 휘. 네. 야, 아무 실적이 없어요. 그 임명되고 나서도 연구한 게 없어. 강성희를 수석 연구위원회. 네. 그다음에 자기 그 비서관 있잖아요. 출신을 책임 연구위원도 높거든요. 거기도 이게 박사가 필요합니다. 거기 자기 비서관 박지원의 이름이 비슷하네. 박지웅. 박지원 이가 지 밑에 비서관 박지웅을 책임 연구위원에 앉힌 거죠. 아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이게 경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가서 이게 채용 비리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이제 그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부정 채용 의혹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수사 결과는 곧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서훈이나 박지원이가 그 자기 똘마니들을 취직시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게 어떤 기관이냐면요. 국정원이 이제 이를테면은 저 북한에서 그 귀순한 탈북한 사람들 중에 고위급 인사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 거기 연구위원 시켜요. 그럼요. 제가 어떻게 제일 친한 그 우리 예. 고영환 예. 박사 있잖아. 네. 방송 많이 하는 예. 그분이 그 부원장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정말 북한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크로스 체킹에 들어가고 또 국정원이 이제 그 대북 활동이나 해외 첩보 활동을 통해서 온 것들을 여기서 또 체킹도 해주고 이러는 데거든요. 거긴 그래서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 있어요. 네. 국정원의 부속 시설이기 때문에 국정원급의 그 경호와 안전 조치가 돼 있는 곳입니다. 일반인 함부로 못 가요. 그런 데를 이런 식으로 개조해서 룸살롱처럼 만들어 놓고 지 똘마니들을 갖다가 부적격자들이죠. 무자격자들을 갖다가 이 취직시키고 야, 그러니까 이거는 서훈이나 박지원이가 한 행동은요. 국가기관 파괴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냥 지 똘마니 어디다 부정 청탁해서 채용시킨 수준의 범죄가 아니에요. 국가기관 파괴죄라고. 그러니까 안보기관 파괴죄. 결국에 이 기관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국정원 파괴 우두머리가 문재인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다음에 서훈 박지호인데 네. 제가 이게 통계를 보니까요. 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10년이잖아. 네. 이때 10년 동안에 이게 연구원에 연구자가 7명이 채용됐어요. 전문가들. 네. 10년간 7명. 그런데 문재인이가 5년 동안에 18명을 채용한다. 18명. 근데 전부 이게 무자격자야. 그러니까 다 저런 것들을 전부 갖다 이게 놓은 뭐 거지. 시의원 뭐 자기 예? 비서관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이게 18명을 5년간 채용했다니까요. 네. 완전히 그냥 기관이 망가진 거예요.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엄하게 빨리 이게 서훈이든 박지원이든 빨리 이게 처벌해야 된다. 기소해서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국가안보기관 파괴죄 차원에서 이 사건 다뤄야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이 성관이 이것도 정말 그 똑같은 거죠. 예. 국정원이나 예. 망가진 게 어허. 선관위도 이게 헌법기관입니다. 네. 선관위가요. 예. 지금 이제 1960년에 그
3차 개헌이 했잖아요. 네. 우리 4.19, 3.15 그때 선관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음. 옛날에는 아마 이게 행안부에서 한 것 같아 선거 관리를. 네. 근데 그때는 348명이 직원인데 지금 이게 작년에 선관위 직원이요. 2,961명. 네. 뭐 그냥 3,0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예. 근데 그 위원장이 노태악이라고요. 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공무원이란 노태강이라고 있잖아요. 문체부 차관. 예, 예. 노태강의 친동생입니다. 이게 노태악인데 음. 선관 위원장이. 네. 근데 우리 의전서열 6이더라고. 대통령 다음에 3부 요인. 그다음에 헌재 소장 다음에 6입니다. 5부 요인에 들어갑니다. 예. 예. 이런 게 선관인데 예. 이게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지금 이게 현재까지 밝혀진 게요. 네.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 박찬진 사표 냈죠? 사무총장 자녀. 그다음에 사무차장 있잖아. 예. 송봉섭. 나쁜 놈들 다 이름 까야 되니까 송봉섭. 이것도 이게 자녀 사표 냈잖아. 예. 지금 이게 총장과 차장이 동시에 사표 낸 게 처음이에요. 그다음에 전임 총장 속구리 대선 속구리에 우리 표 있잖아요. 예. 그게 김세환. 그것도 이게 아들이. 그 사표는 그건 옛날 물러났죠. 이런 식으로 이게 현재까지 6건인데. 네. 근데 원래 선관위 규정에 보면 4촌 이내를 채용할 때는 신고해라. 이게 작년까지 있었거든. 작년에 이것도 없애버렸어요. 나쁜 놈들이. 그거 신고하는 것도 없애버렸다니까. 네. 근데 그 규정이 있을 때는 신고해야 되잖아. 근데 6건 중에 4건이나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자녀를 채용한 이런 게 엄청난 이게 국기문란 사건인 거예요. 네. 근데 선관위가 그냥 선거 관리만 하는 행정기관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그 정도로 센지 그동안 잘 몰랐을 거예요. 네. 이거 엄청 센 기관이에요. 네. 모든 선출직이 다 선관위 떴다 그러면 다 부들부들 떨거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자들이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예. 야 같은 급수 8급에서 8급으로 채용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방에 선호하는 직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게 궤변을 늘어놓더라고. 그러면 이게 더 선호하는 게 아니면 굳이 왜 자기 자녀를 갖다가 채용합니까? 그게 문제고. 근데 중요한 게 그 보니까 불법으로 채용했잖아. 대부분이 6개월 만에 다 고속 승진했어. 처음에는 이게 8급을 8급 뽑죠. 네. 그다음에 6개월 만에 7급씩 해주고 또 좀 있으면 6급씩 해주고 왜? 아버지 빼기 좋으니까. 이렇게 고속 승진한 게 또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선관위가 저는 완전히 무너진 게 이제까지 이게 선관위가 심판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이제까지 선관위는 전부 이게 민주당 저 좌파 야당의 선수로 뛴 거죠. 그러니까 축구 시합 11명 대 11명이 하고 심판 봐야 되잖아. 근데 선관위가 저쪽에 선수로 뛰니까 12대 11이 되는 이게 지금 이제까지 선관위의 편향성 아닙니까? 예. 그때 조혜주 상임위원 기억나잖아요. 조혜주 얼마나 이게 편파적이었습니까? 선거 관리가. 거기다가 이게 이번에 선관위가 북한에 해킹을 엄청나게 당했거든. 네. 근데 국정원에서 보안 프로그램 이것도 이게 거절하다가 이제 이번에 수용하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선관위가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이게 좌편향부터 해서 심각한 위기다. 전면 황골탈퇴 시기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뭐 조혜주라는 자는 3년 해먹고 더 해먹으려다가 결국은 이제 잘려 나갔는데 그건 그렇고 이 박찬진이라는 자 사무총장, 송봉섭이 사무차장 이것들이 이제 그만두면서 한 말이 뭐냐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한테 질문드립니다. 이것들이 한 죄가 사법적 책임의 대상은 안 되는가? 저는 이제 그 채용 업무도 업무잖아요. 예. 이게 공무집행 방해되거든요. 네. 채용하는 거 우리 기업에 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저는 이게 건데? 특히 그 뭐 고 밑에 그 고위직에 있잖아요. 예. 다른 데서는 이게 채점위원 면접들랑 채점위원 점수 4명이 똑같아. 아하. 채용하는데 이거 짜지 않고 됩니까? 4명의 면접관 점수가 똑같더라니까. 예. 뭐 또 이게 그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채용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게 국회의원들도 보좌진 친척들 못 채용하잖아요. 보좌진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도 될 수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저는 수사가 필요한 거지. 무슨 이게 도의적인 책임, 물증하게 그냥 도덕적으로 뭐 사퇴하고 끝낼 게 아니고 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주제 하나 더 주는데 쌍방울 예, 이해찬. 그렇죠. 그거 해야죠. 예, 예. 예. 이해찬이하고 이화영이가 쌍방울 중국 공장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여기에 아예 플래카드가 이해찬 의원님 훈춘 트라이 공장 방문 환영이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 사진.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게 처음부터요. 예. 원래 이게 대북 송금이나 대북 북한의 불법 있잖아, 지원. 네. 예를 들어 스마트폰 500만 불 음. 또는 이제 이재명의 방북 대가 300만 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이게 다 대북 사업은요. 네.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다 이게 무기나에 상호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의 핵심 그 우리 철 하나 있었잖아요. 이호철인가? 이호철. 철. 이 사람들이 갔잖아요, 쌍방울에. 예. 이호철. 이호철이 갔어요. 지금. 그다음에 국정원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 서훈 박지원 했잖아요. 국정원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부수가 원래 국정원 끈앞풀입니다. 안부수가 국정원의 관리 요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내가 국정원에 보고했다. 이게 안부수가 다 자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문재인 측에 이호철, 그다음에 국정원 이게 다 개입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측에는 이해찬과 바로 이제 그 보좌관 이화영이가 개입된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 문재인과 이재명의 다 이게 공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북한에서 이게 이화영이를 뭐 취급하겠어요. 북한에서는 이해찬 정도 돼야 좀 이게 믿고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이해찬이나 이호철이 정도 돼야. 그렇죠. 네. 북한도 이게 정보가 빤한데 이화영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화영이하고 이게 뭘 하겠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제가 계속 이해찬이가 아마 이게 북한에서는 이재명 측의 총괄이다. 누누이 말했고 네. 지금 이게 이해찬이가 이제 방문한 거 그때 비용 있잖아요. 이해찬이가 그 비용을 이게 1,000만 원을 쌍방울이 대납했다. 아하. 이까지 나왔습니다. 그 기사 나왔어요. 네. 네. 단독으로. 이거만 해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행사에 뭐 정치인이나 혜택을 받으면 정치자금법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모이면 여행가. 이 사진이 2017년 7월이고 예, 7월입니다. 이해찬이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계 은퇴한 원로 모시고 효도 관광 갔다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요 부분도 쌍방울이 네. 후원한 내역 있잖아. 네. 이게 재판의 과정에 정해 놓거든요. 이 부분 조사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게 지금요 그 이해찬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게 네.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입니다. 이게 원래는 언론이 또 잘못 써서 이화영이가 2008년에 만들어가 이해찬이가 한 게 아니고 이해찬이가 지가 만들어서 이화영이 보고 좀 관리시키다가 네. 지금 이게 이해찬이가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네. 이 협회 이사장 하면 기사 나오고 카드 나오고 뭐 좋잖아요. 협회장 하면 네. 이게 압수수색까지 당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해찬이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해찬이가 쌍방울하고 유착된 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해찬의 최측근 이것도 이게 제가 이름을 이게 처음으로 깝니다. 보통 이게 언론에서 이름을 안 까더라고. 그냥 이해찬이가 가장 측근 자기 비서실장까지 네. 한 사람을 쌍방울에 미래산업이라는 계열사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사로 내려보냅니다. 네. 네. 자기 비서실장을. 어떤 언론에 이게 황모 씨라고 돼 있고 안 깐 데 있는데 제가 여기 처음 이름을 까면 황인호, 황인호, 이해찬이 비서실의 비서실장까지 한 그래요? 최측근을 쌍방울 그룹의 미래산업의 사회이사로 올해 5월달까지 임기인데 그만둔 것 같아. 네. 지금 이게 문제되니까 황모라고 나오거든요. 네. 황인호 이런 식으로 이게 이해찬이가 쌍방울하고 유착됐다. 자, 측근 이게 의원 이화영이 보냈죠. 그다음에 측근 비서실장 보좌관 황인호 보냈죠. 그다음에 자기가 방문하면서 돈도 지원받았죠. 그다음에 지금도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맡고 있죠. 이 정도면 저는 이해찬이가 상당히 유착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찬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일찍부터 했는데 쌍방울 사건 초기부터 그렇습니다. 이화영이가 뭐라고 지가 이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이러면서 네. 했는데 이제 이해찬이가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점이 이런 사진이나 이런 증거들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해찬이를 불러서 수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찬 이자가요. 네.
지금 이게 얼마 전에 뭐 아파가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 이게 완전히 최고 전략가로 그저께도 이게 아산에 특강하러 갔더라고. 아산에. 글쎄, 예. 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뭐 얻을 게 뭐 있다고 왜 도와주느냐고 우크라이나 도와준다고 이게 난리치고 그러면서 이게 전략을 딱 제시하더라고. 네. 야 그냥 50억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만 밀어붙여.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붙고 나면 우리가 이게 국민이 유리해. 이러면서 거짓말한 게 뭐냐면 이제 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도 끝났고 대장동도 끝났고 이재명이는 이제 홀가분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강을 하더라고. 글쎄.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변하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가로 다시 나오는데 저는 이해찬도 빨리 이게 수사로서 제대로 이게 검찰에서 기소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김진아님이 이런 댓글 보내셨어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다음 방송 때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 이렇게 쭉 거론되고 있는 굵직굵직한 범죄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압수수색이니 수사니 해도 제 느낌으로는 잔챙이들 말고는 한 명도 제대로 감옥살이 시키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셨어요. 그 잔챙이라면 이게 우리가 볼 땐 잔챙이고요. 저쪽에서 보면 이게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뭐 많잖아요. 김인섭이든 네. 이게 잔챙이가 아닙니다. 전부 이재명의 복심들이에요. 1, 2 서열로 보면 그렇지. 다 1, 2, 3이잖아요. 예, 정진성이 지금 우리가 보면 이화영이가 잔챙이처럼 보이지만 예. 그것도 이게 국회의원하고 부지산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이나 그다음에 조국이 그다음에 박지원이 서훈이 이게 구속이 안 된 거. 네.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어차피 이게 요즘은 또 법정 구속 제도도 있고요. 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취재해도요. 곧 한대요. 조금만 이게 더 기다리시면 지금 송영길 사건, 김남국 사건 막 터지면서 대검이 일요일도 밤 11시까지 일하더라고. 그만큼 이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 아마 이게 계속 물밑 되니까요. 이재명 그 영장 청구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게 그 우리 그 부처님 오신 날 네.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고향이 합천 해인사 옆에 고향이 합천이거든요. 해인사를 이게 정말 저는 어릴 때 자주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불교 책도 좀 많이 했는데 불교 중에 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네. 우리 당나라 때 그 임재라는 스님이 있어요. 임재종 있잖아요. 종파도 있죠. 예. 임재. 이제 그 스님이 살부살조 살 죽인다. 부처를 죽이고 그다음에 조사 서성을 죽인다. 조사 살부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서성을 만나면 서성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이고 이렇게 법문하는 게 있습니다. 책에. 네. 저는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 개에게 공부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외롭게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희 고성국 TV 보는 분들요, 시청자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성국을 만나면 고성국을 죽이고 서정을 만나면 서정을 죽이라. 저희 방송을 참존하되 모든 에게 판단은 스스로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살부살조 네. 이걸로 이게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고성국을 죽이라는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서정국을 죽이라. 무슨 말씀을? 예, 그 임재 스님의 이 말씀은 이제 이 불자들이 또 우리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늘 정말 나태해졌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우리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좋은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